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박성철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과학 공부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어떤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측정을 과학자처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물과 같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했나요? 그렇죠,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어떤 물질의 무게를 재고 싶다. 이럴 때는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저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자저울을 이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새로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난리인데,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진다면 여름 방학 때 가족끼리 신나게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여러분들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 여름 방학의 경험 등을 떠올리면서 한번 짐작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본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하는 예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오늘 지금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잘 본 사람들은 미리 우산을 준비했을 건데요. 과학자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의 날씨, 다음 주의 날씨를 어떻게 예상하는 걸까요? 아까 여러분이 했던 생활 속의 예상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짐작이 됩니까? 그렇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우리가 과학자처럼 해보기 위하였습니다. 무엇을 해보기 위해서겠습니까? 맞습니다.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볼 텐데, 우리가 탄산수를 만들 때 식용구연산의 양을 달리하면 그 탄산수 거품의 높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할 때 실험은 교과서 14쪽을 참고해서 실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유리컵 3개에 물을 각각 100ml씩 붓습니다. 두 번째, 식용소다 4g을 각각의 유리컵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세 번째, 식용구연산을 첫 번째 유리컵에는 1g, 두 번째 유리컵에는 2g, 세 번째 유리컵에는 3g을 각각 넣고 발생하는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 3개의 유리컵에 표시된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자로 측정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 그럼 실험할 때 우리 측정을 오늘도 해야 되죠. 근데 측정할 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었던 탄산수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과 물을 섞었을 때 거품이 빠르게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되었냐면, 빠르게 올라왔다가 빠르게 또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측정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최고 높이를 측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빠르게 가라앉으니까 거품이 최고 높이가 되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펜을 이용해서 컵에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고 높이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겠죠. 다음, 탄산수 거품의 높이를 이제 그러면 유리컵에 펜으로 표시한 것을 자로 길이를 재어서 측정해 볼 건데, 이때 자의 눈금 0이 유리컵 바닥에 딱 맞아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지 측정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에서 한번 주의해서 살펴봐야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실험을 하기 전에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어떤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야 될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을 할 때도 역시 어떤 재료가 있나요? 그렇죠. 식용구연산, 그리고 식용소다,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선생님 허락 없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는 행동은 선생님 허락 없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하는 거 잘 알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허락을 안 했는데 중학생이 어떤 실험에 사용하는 물질을 그냥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목에 식도가 녹아버리는, 완전히 녹은 건 아니지만 녹아서 헐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물질이 뭐였냐면 수산화나트륨이었는데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어서 애가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강한 염기성제 물질이라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식용이 붙어 있지만 역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과학실에서 있는 물질은. 자, 그리고 역시 오늘도 막 아까 물을 넣고 유리박대로 젓고 하는 이런 실험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그러면 이때 이 도구들이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구들을 다룰 때 역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치우지 말고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온라인 개학 기간이라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실험을 직접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오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놨다가 온라인 개학이 끝나고 등교 개학을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안전사고가 없는 즐거운 과학 수업이 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실험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번 시간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오늘 도구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먼저 투명한 유리컵 3개 필요하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컵 3개. 그리고 눈금 실린더도 3개. 그리고 역시 식용구연산과 식용소다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약포지 또 3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 있으니까 약숟가락 2개. 무게를 재야 되니까 전자저울. 그리고 나중에 길이도 재야 되죠. 거품의 제거 높이. 그래서 자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리막대. 이렇게 오늘 실험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험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용구연산의 양을 달리하여 측정해 본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물을 100ml 부어야죠. 물을 100ml 부을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눈금 실린더입니다. 눈금 실린더 사용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할 때는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 기울인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눈금 실린더. 적당히 100이 맞은 것 같네. 이제 끝내야지. 이게 아니죠. 눈금 실린더가 정확하게 100ml가 측정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렇죠.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그리고 또 있죠. 어떤 점 주의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의 눈높이를 눈금 실린더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수평이 되게. 그러고 나서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ml가 맞네요. 자, 또 물 100ml를 따라보겠습니다. 총 3개의 유리컵에 물을 부어야 하니까. 네, 지금도 한번 평평한 곳에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높이를 맞춰서 보니까
100ml보다 조금 넘어섭니다. 그럼 이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스포이트입니다. 스포이트 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덜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수평으로 맞춰서 봤을 때 100ml가 정확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물을 100ml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 눈높이를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넘어서네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100ml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한 물 100ml를 유리컵에 부어주겠습니다. 유리컵 3개 각각 물을 100ml씩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차. 우리 식용소다를 한번 측정해서 물에 넣어 볼 텐데요. 식용소다는 얼만큼의 양을 필요로 했습니까? 4g이었습니다. 식용소다 4g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저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울을 이렇게 평평한 곳에 두고 여기 있는 이 물방울이 빨간색 원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음 저울을 켜고 약포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약포지 올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0점 단추를 한 번 더 눌러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용소다 4g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식용소다 4g 측정되었습니다. 측정한 4g의 소다를 물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컵에도 식용소다 4g을 넣어줘야 되죠. 약포지를 올리고 0점 단추를 누른 후에 4g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g이고요. 2g, 3g, 4g 되었습니다. 측정한 식용소다를 다시 유리컵에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해야 되죠. 또 약포지를 저울에 올리고 0점 단추를 누른 후에 4g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식용소다 지금 2g, 3g, 4g입니다. 한 번에 맞췄네요, 선생님이. 자, 이 4g을 역시 물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식용소다를 조금 전까지 4g을 측정해서 유리컵 3개 각각 담아봤습니다. 이제는 식용구연산을 1g, 2g, 3g 측정을 해서 각각의 유리컵에 담아 볼 텐데요. 주의할 점, 식용구연산을 뜰 때는 약숟가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되죠. 두 개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숟가락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이제 그럼 식용구연산을 1g, 2g, 3g 측정을 해서 유리컵에 부어 보겠습니다. 먼저 1g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울을 킨 후에 0점 단추를 조금 전에 눌렀었고요. 자, 1g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1g 한 번에 맞췄네요. 1g 측정 완료. 다음 또 새로운 약포지를 올리고 0점 단추를 누른 후에 이번에는 몇 g 측정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2g입니다. 2g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g, 2g 측정됐습니다. 2g 측정 완료. 다음 마지막으로 3g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약포지를 올려놓은 후에 0점 단추를 눌러주고 약숟가락으로 떠서 현재 1g, 2g까지 갔네요. 다음 조금 더 넣어야겠습니다. 이제 3g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유리컵에 식용구연산 1g, 두 번째 유리컵에는 식용구연산 얼마? 2g, 그리고 세 번째 유리컵에는 식용구연산 3g을 넣고 유성펜으로 빠르게 한번 길이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높이를. 첫 번째 유리컵 넣었습니다. 최고 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리컵 최고 높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리컵 최고 높이 빠르게 노즐 잡고 제일 빠르게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길이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성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높이를 자로 제어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할 때 이 0눈금이 유리컵의 바닥에 맞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3cm 나오네요. 5.3cm. 다음 두 번째 유리컵은 측정해 보니 6.3cm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리컵 역시 0을 잘 맞추어서 바닥에 측정을 해보니 7.3cm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측정해 본 값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용구연산이 1g일 때 최고 높이는 얼마였습니까? 5.3cm였습니다. 다음 식용구연산이 2g일 때 높이는 6.3cm였습니다. 다음 식용구연산이 3g일 때 높이는 7.3cm였습니다. 근데 혹시 5.3, 6.3, 7.3이 소수점 아래 부분 표현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5cm, 6cm, 7cm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본서 적어본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실험 관찰 8쪽에 1번에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물의 높이를 표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측정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초반에 했던 질문 기억나나요? 어떤 질문 했었죠?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다음 주의 날씨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씨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지는 않겠죠,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은 다음 주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땡땡을 찾아냅니다. 그 땡땡을 찾아낸 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무엇을 찾아내는지 혹시 짐작이 됩니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관찰하고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처럼 예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측정한 결과도 규칙이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똑똑한 4학년 학생들 규칙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식용 구연산의 양이 1g씩 늘어날 때마다 거품의 최고 높이가 1cm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규칙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 발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험 관찰 8쪽에 2번에 있는 상황을 한번 예상하고 그 까닭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100g을 그대로 사용하고 식용소다도 그대로 4g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식용 구연산을 4g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상한 여러분의 값과 그렇게 예상한 까닭을 실험 관찰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아까 규칙이 뭐였죠? 식용 구연산의 양이 1g씩 증가할 때마다 최고 높이가 1cm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1cm가 더 높아지겠죠. 4g을 사용했으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8.3cm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실험 관찰 8쪽의 맨 아래에 있는 생각해 볼까요? 상황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측정을 할 때 이번에는 식용 구연산을 얼마를 쓴다고 합니까? 그렇죠. 2.5g을 쓴다고 합니다. 2.5g.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2g일 때 6.3cm인데 조금 표현이 이거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6cm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3g일 때 7cm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2.5g일 때는 얼마가 될 것 같은가 예상을 하는데, 역시 규칙을 바탕으로 여기 들어갈 값을 한번 예상해 보면 되겠죠. 왜 그렇게 예상했는지 까닭도 실험 관찰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예상을 규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결과는 여기에 따로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값을 한번 실험 관찰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제 그럼 실험을 새로운 걸 하나 더 해보고 또 과학자처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보니까 먼저 여기 크기와 무게가 같은 유리구슬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 놓았고요. 물은 지금 선생님 길이를 얼마에 맞춰 놨냐면 6cm가 되도록 지금 처음에 물의 높이는 6cm입니다.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길이도 재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상이 됩니까? 유리구슬을 이 안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물의 높이가 변화되는 것을 측정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측정하면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뭘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규칙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리구슬 한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한 개를 넣고 길이를 재어 보겠습니다. 길이를 재니 7.5cm가 나옵니다. 7.5cm가 나왔습니다. 일단 유리구슬이 2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리구슬을 하나 더 넣고 길이를 재어보니 9cm가 나옵니다. 9cm. 유리구슬을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넣고 길이를 재어보니 이번에는 10.5cm가 나오네요. 10.5cm. 유리구슬이 4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구슬을 하나 더 넣고 길이를 재어보니 11.5cm가 나옵니다. 다시 측정해 볼게요. 유리구슬 측정하니 12cm가 나오네요. 12cm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구슬은 넣지 않을 겁니다. 예상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측정해 본 값을 보면 유리구슬을 넣지 않았을 때 6cm, 한 개일 때 7.5cm, 두 개일 때 9cm,
3개일 때 10.5cm, 4개일 때 12cm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되나요? 그렇죠. 유리구슬이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물의 높이가 1.5cm씩 높아지고 있다는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구슬 5개가 되면 12cm일 때보다 얼마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1.5cm만큼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 규칙이 지금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예상을 13.5cm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과학자처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슨 공부를 했나요? 맞습니다. 과학자처럼 예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처럼 예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관찰하고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맞습니다. 규칙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뭘 합니까? 그렇죠. 규칙을 바탕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처럼 예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여러 엄청 많은 물질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